좋은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촛불을 들고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도 촛불도 정권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반독재 투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2번이나 정권을 잡고 노력했지만 그동안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취 또한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간다.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미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향력 있는 미디어는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없는 쪽은 돈이 들지 않거나 적게 되는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용이 부실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넘쳐나지만 사실과 논리는 부족하고 깊이도 모자라고 비슷한 생각끼리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고 충돌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만으로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노력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 진보주의에 관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는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자리를 차지해야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중적 교양서가 될 만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국민의 생각이라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여 사회적 통념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중적 교양서로 읽힐 만한 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자면 조건이 까다로울 것입니다. 우선 읽기 쉽고 재미있고 읽은 내용을 남에게 옮기기 쉬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해놓고 보니 불가능한 조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업으로 역량을 확대하고 토론과 검증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미디어이든 인터넷이든 연구소든 출판이든 어디를 모아도 우리가 열쇠입니다. 그냥 열쇠가 아니라 형편없는 열쇠입니다. 이런 열쇠를 딛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역사의 진운이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돈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막강한 돈의 지배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짜내고 이를 지혜롭게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협업, 우리가 좋은 성공의 본보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를 진보주의 연구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임기를 마치면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민주권운동에 한 몫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민권 변론, 시민운동, 야당 정치, 그리고 정권의 운영, 이런 경험을 하는 동안 저는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든 진보주의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간다는 이치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를 열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이 점은 좀 더 분석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생각 마당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고향 내력, 제 고향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도 여러 종류일 것입니다. 사업 이야기, 직장 이야기, 투자 이야기, 끝도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보의 정책과 보수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반응이 진지했습니다. 시민 주권 이야기, 교육 이야기도 관심은 높았으나 일부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연령 계층에 구분 없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는 경제와 복지에 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해보자는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줄거리를 구상해보니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 보수의 시대와 진보주의의 대응, 진보의 나라와 보수의 나라, 보수주의 시대의 결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 진보주의의 국가 전략, 인류의 미래와 진보주의 등으로 주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들 주제를 모두 담기에는 좀 버거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사를 해보니 국가의 역할이라는 관점으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었고 저술도 나와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뒷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제를 진보와 보수, 진보의 나라와 보수의 나라, 또 진보주의의 미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